기자회견문 낭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는 말 열어주실 거고요. 모두 발언 첫 번째는 하동 지역에서 오신 하동군 석탄화력 발전 주민대책협의회 전미경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 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직 지금 자리에 안 오셨는데요. 여수 온동마을 이주대책위원장 방재원님께서 모두 발언 하실 거고요. 그리고 광양 지역은 전남 녹색연합 공동대표이신 박발진 대표님이 세 번째 철도 주변 지역과 또 더 먼 거리의 주택 지역이라든지 공동으로 주거하시는 분 지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미세먼지 조사들을 해마다 해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수 지역이나 태인도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와 예를 들면 검은 먼지, 쇳가루로 추정하는 이런 먼지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주민들 민원을 토대로 해서 제철소 주변 지역 중금속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에 이르렀고요. 그 이후 저희가 이제 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는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주민들의 열악한 어떤 시설 그리고 어떤 그 지역의 노후와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가 없고 인구가 계속 이탈하는 부분들 여러 문제들을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조사는 저희가 파타고니아라는 해외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게 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이 조사를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 1월에 제철소 주변 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 설명회 사전에 주민들과 면담을 하면서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 면담 과정들을 좀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조사에 참여하시겠다라는 참여자를 남해 그리고 하동, 남해 지역과 광양 지역, 광양은 태인도 지역하고요. 그리고 남해 노구마을 지역 주민들, 그리고 여수는 묘도 온동마을과 묘운마을, 그리고 창천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 조사를 저희는 광양제철소 주변 지역으로 좀 한정하려고 했는데 포항 지역 주민들께서 포항 지역도 좀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포항 지역의 해도동 주민들 조사까지 해서 총 34명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심층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에는 녹색연합이 조사 결과에 개입하진 않았고요. 이 분야에 어떤 예를 들어 국가산단이나 아니면 화력발전소 아니면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중요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요 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사회학적으로 바라보시는 연구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께서 이 최종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면담 조사는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진행이 됐고요. 좀 빠진 부분들은 4월에 추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발표는 당초 9월에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보고서를 좀 이렇게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11월 이렇게 좀 미뤘는데요. 12월 이렇게 늦게서야 보고를 하게 돼서 좀 아쉬움을 전하고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자회견으로만 마무리하지 않고 이 부분은 사실은 공항이나 그리고 화력발전소나 또 수력발전소 아니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는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을 토대로 해서 연구도 진행이 되고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고 용역조사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국내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또 환경오염물질이라든지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다량 발생되고 있는 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권익보호에 대한 어떠한 법률도 없다라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함께 공감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포럼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사회가 제철소가 사실은 상당한 경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런데 제철소가 운영되는 지난 40여 년 동안 거기에서 소외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 이런 삶은 누군가는 기록하고 누군가는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녹색연합은 큰 욕심 가지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기록하고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로 이번 조사를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앞서 여는 말은 저희 그 전남 녹색연합 총임 대표이신 한문수님께서 인사말과 여는 앉아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차 대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전남 녹색연합에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번 각지에서 많은 분이 취재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녹색연합이 본 조사를 통해 제철 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과 방향만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긍정적인 영향과 경제적 이익을 많은 부분 이루어 주었지만, 반면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환경 오염 물질들이 노출된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공해 피해와 생활 환경 피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자연과 자원과 보호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남 녹색연합의 조사를 통해 제철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환경, 경제, 공동체의 변화 등 사회적 시각으로 그 현상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될 지역사회를 조망해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여는 말 말씀해 주신 한윤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저희 첫 번째 모두 발언으로는 하동군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 정미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동군 석탄화력 주민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으며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에 살고 있는 전미경입니다. 광양만권 반경 15km 이내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매우 많은 산업시설들이 입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TMS 통계에서 지자체별 배출량 순위를 살펴보면 광양제철소가 입지한 광양시가 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수시와 하동군도 10위권 이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통계 자료 기준으로 볼 때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16,120톤, 하동화력이 7,290톤으로 광양만권 전체 배출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두 사업장의 배출량은 전국 기준으로 볼 때에도 12.2%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동군 금성면 지역은 광양제철소와 직선거리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상시적인 피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광역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떠한 구제 조치도 요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유연탄을 연료로 가동되는 하동화력발전소는 하동군 금성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광양시 태인동의 경우 하동화력발전소 5km 이내에 인접하여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지역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보다 2배 이상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주변 지역에 환경상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제철소 주변 지역이
피해를 구제해줄 관련법이 없는 현재의 상황은 하동군 피해 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매우 개탄스러운 상황일 뿐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활동해온 전남 녹색연합 활동가분들의 헌신, 그리고 제철소 피해에 공감하는 전문가들과 광양만권의 주민들의 노력으로 제철소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 조사 결과 보고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철소 및 국가 산단 등의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광양만권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국가가 제도를 마련하여 잡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하며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해주신 전민근 대표님 감사하고요. 여수 온동마을 이주대책위원장이신 강재원님께서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전남 여수시 묘도동 온동마을의 이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재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저의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온동마을은 500여 년의 유구한 역사 안에서 천혜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무한한 수산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생업 발판으로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초고속 경제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풍요롭기만 했던 생활 터전은 사라져가고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라는 오명을 쓰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그 정부 지자체를 비롯한 각 단체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주변 마을들과의 연대나 도움이 절실한 때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현행되어야 할 과제는 피해 당사자인 저희 마을 주민들의 그 정의로운 상황 인지와 절실한 각성을 바탕으로 서로 화합하고 동참하여 행동해 나가야 함을 호소드리며 모두 발언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광양 지역의 전남 녹색연합 공동대표이신 박발진 대표님께서 말씀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전남 녹색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발진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수십 개의 국가 산단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울산이나 충남 당진 지역에 비하면 여기 광양만권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매스컴의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말인데 많은 언론계에서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로서 이 광양만권의 실태에 대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사업이 재작년 해서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의류 회사인 파타고니아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광양만권의 문제는 광양만권에 있는 회사들이 조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읽겠습니다. 2003년 태인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서 시작된 태인동 주민 환경보건조사 실태를 실시한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당시에 백도명 교수가 책임졌습니다.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원이 태인동 주민의 건강상의 문제와 연관을 보이고 있으며 광양제철소가 이런 환경에 일정한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소가 이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호흡기, 알레르기, 희망관계 질환에 있어서 태인동 주민들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 그 정도가 더욱 심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이제 2004년에 했으니까요. 19년이 지난 오늘날입니다. 앞으로 이
광양시청이나 전라남도 또 국가 또 광양제철소 또 여수 국가 사안단에서는 이 주민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과 함께 언론계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바라면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남해군 대기오염 대책위원회 대외협력국장이신 권창훈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그 광양시청 굉장히 협소하고 실내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저는 남해군 대기오염 대책위원회 대외협력국장 권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남해군 대기오염 대책위는 2019년도 포스코 대기오염 무단 배출 사태 이후에 남해군 지역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주민단체입니다. 먼저 모두 발언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결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기 위한 그러한 행보가 아닙니다. 기업 포스코가 이야기하듯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ESG 경영을 통해서 기업 시민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달라. 예,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도 전남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남해군 지역 주민들은 세수 하나 들어오지 않고 피해만 당하고 있다. 비교적 무거운 입자는 그 소재지 배출지 가까운 지역에 떨어지지만 오히려 인체에 더 위해한 미세먼지는 지금과 같이 북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남해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도, 2021년도 광양만 시민 공동 대응에서 측정한 결과치도 남해군이 가장 심각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해군 대교연 대책위에서 2010년도부터 2019년 10년을 소급해서 사망자 비율을 우리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폐질환이라든가 심내 질환은 빼고서 암 사망 비율만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있어서도 51.8%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까운 이렇게 묘도나 포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어디가 더 심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강양만권 국가 산단으로 인해서 모두가 공동 피해자이다. 이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남해군 대교연 대책위는 8월 달에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여수의 김혜재 의원님, 광양의 서동용 의원님, 그 다음에 국회 항노위의 전용기 의원님, 그 다음에 남해군 출신의 김두관 의원님, 하영재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을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심각한 사안을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게 8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그 포항 해도동이 있는 해도동 주민대책위와의 간담회를 이어서 올해 12월 2일은 그 당진까지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박수환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발주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주법은 있지 않습니다. 저희 남해군 대교연 대책위는 우리 전국 산단 주변 지역민들과 함께 산주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우리가 각자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 하나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해 주신 괜찮은 의견이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에서처럼 방향만 지역의 남해나 전라남도나 행정으로 나눌 수 없고요. 대기오염은 똑같은 하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저희도 연대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 배경과 결과에 대해서 앞서 저희가 기자회견이 좀 늦어지니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팀이 맡았고요. 이 연구진들은 과거에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국가산단이라든지 산단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측면의 연구들과 학회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맡으셨습니다. 이 연구진들은 저희가 12월 22일 날 저희 포럼 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제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이 조사는 저희가 올해 1월 6일 날 설명회를, 주민 설명회를 마쳤고요. 설명회를 통해서 이 조사에 대한 의미와 배경 다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주법,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국가산단 주변 지역이나 제철소 주변 지역에 관한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어떠한 법률도 없다라는 것들을 사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요. 그동안 환경오염이다라고 하면 기준치 미만이면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항상 배출 오염원이나 행정이나 다 피해갔었는데요. 이런 저농도라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면 그것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는 자녀들도 같이 살지 않는 공간으로, 아이들이 사라진 마을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피해자이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대안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기자회견문 낭독을 국장님, 네. 남돌구 네. 장공현입니다. 그 조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죠? 조사는 2월부터 3월 동안 1차 조사가 있었고요. 올해 예. 2022년 2월에서부터 3월 2달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추가 조사는 4월에 추가로 조사를 했고, 본 보고서 초안은 5월에서 6월 진행되고, 그 세부 내용은 결과 보고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하시는 분들의 신청 조사 대상이 34명인가요? 네네. 다른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기자회견문 낭독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여수시, 광양시에서도, 행정에서도 오신 줄로 알고 있고 기업에서도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수 지역에 국한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수 지역 거버넌스를 하동과 남해를 포함해서 순천, 광양, 여수, 하동, 남해를 포함해서 광양만권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거버넌스. 네, 그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게 우선 중요한데, 또 하나 국회에는 그 철강 포럼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철강 포럼은 제철소가 있는 지역의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 지역엔 서동영 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면 환경 문제지만 어차피 제철 포럼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전 조사하고 달리 사회학적으로 그 의미가 뭐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운동을 좀 하시겠다,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좀 짧게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사회과학적인 측면으로 이 현상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환경 오염 기준치, 그리고 지금 배출 총량 규제, 그리고 총량 규제 속에서 또 배출 규제 그 거래권들이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은 배출 오염,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행정은 상당히 관대하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 누적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환경보건 법도 있지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근데 해당 현행법으로는 보도자료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역학조사라든지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되는 현행법상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고 어렵게 예를 들면 보상을 받는 조건이 예를 들면 불법이라든지 고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출원의 배출 오염자가 불법과 예를 들면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힌다 하더라도 그 보상액이 너무 낮고 그 과정이 너무 길고 주민들에겐 큰 고충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지역 주변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피해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국가와 어떤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한 환경오염 시설이 있다면 그곳의 주변에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삶은 어떤지 좀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제철산단 포항제철 근 이제 50년, 반세기에 가까이 있고 광양제철소는 근 이제 40년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단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는 과정에 가려진 부분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가려진 부분에서 희생과 고충을 어떻게 보면 강요받거나 외면당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사회에게 어떤 변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어떠한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시기라는 생각으로 사회과학적인 측면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은 환경 부분은 결국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 삶의 질에 영향,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쫓는 우리가 어떤 주거 환경들을 선호하고 어떤 곳에서 살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포항 지역은 여실히 이미 20년 전부터 드러나고 있고 광양 지역도 이미 그런 현상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배출 오염원인 광양제철소에게만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제도권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조사를 사회과학 측면으로 연구를 제안하고 기획했습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목표 지점 말씀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전 주변처럼 말씀하신 제철소 주변 그렇죠. 또는 국가산단 주변 이 관련법 제도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만 좀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제철소뿐만 아니라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제정이라든지 법 제정이라든지 지금 현재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어떤 여러 피해가 있는 주민들의 환경보건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이 산업시설로 인한 피해가 봤다면 이 원인자가 역학조사,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그 피해자가 이 원인과 인과관계들을 다 증명하고 밝힐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가 이거를 증명하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것들을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행법 개정과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 조사를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신 분은 있나요? 사례들이? 저희 지역에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배포했고 이 연구 결과서에서 나오는데요. 과거 광양제철소가 부지 개발과 그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분쟁 소송이라든지 소송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소송 사례에서 피해 보상에 책임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도자료하고 그리고 또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먼저 하고 네. 진행자 나중에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제철소 주변 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 조사 결과 발표. 광양망권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로 제철산업단지와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석탄 연소 물질과 금속의 띨 및 반응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 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 악취, 소음 및 유해 오염 물질 등으로 생활 환경 피해는 물론 호흡기 질환, 환경성 암 질환 등 피해를 호소해 왔으나 국가와 지역사회는 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공해 피해 및 생활사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은 부족하였다. 1982년 광양제철소 부지 건설이 시작되고 제철소가 운영되었던 지난 40년 동안 광양만권 종합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지역 배출 허용 기준 설정 및 완화, 배출 총량 규제 도입 및 오염원 배출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리 규제 방안들이 마련되어 왔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공해 피해에 대한 조사와 근익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 녹색연합은 2003년 태안동 주민들이 광양제철소 운영 과정에서 약 15년 사이에 64명의 암 발생 및 사망 등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 달라는 집단 민원에서부터 그 조사 결과를 재조명하며 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공해 및 생활 환경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제철 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과 광양만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긍정적인 영향과 경제적 이익에 반해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환경, 경제, 공동체의 변화와 노후화 등 사회적 시각으로 그 현상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될 지역사회를 조망해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본 조사 참여자들은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들로 평균 64세이며 평균 거주기간은 52년이다. 여수 묘도 원동, 묘읍 창촌마을 주민과 남해 노구마을 주민, 광양시 태인동 거주 주민, 포항시 해도동 주민 등 총 34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조사했으며 조사 대상자들은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부터 암과 같은 치명적 질환 발병으로 신체적 피해가 심각하였으며 이번 조사와 별개로 2022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 용역조사 결과 원동마을 환경보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철, 니켈과 크롬 등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조사되었으며 원동마을 주민들의 소변 중 수은, 카드뮴, 혈중 납 농도는 제4기 국립환경보건 기초조사 성인의 결과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혈중 카드뮴의 질환 발생률 분석 결과 16개 질환 중 2006년에서 2020년 비교 지역과 대조 지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 치매, 호흡기 질환, 소화기 궤양, 간 질환 및 당뇨로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은 장기간 누적되어 오염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긴 잠복기를 갖기 때문에 오염 피해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있다. 특히 신체적 피해는 잠복기간이 길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질병으로 발병하고 이후 피해 조사를 하더라도 오염원과 역학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선제적인 방안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적 피해로는 농어촌 중심의 경제 활동이었던 지역의 생산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농작물 품종 변경, 포기 등 생산력 위축과 환경오염 취약지역이라는 부정적 낙인과 품평의 문제로 이미지가 훼손되어 농산물의 가치 하락, 유통과 판매 문제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던 지역 주민들은 생산 기반이 사라져 소득이 감소하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하였다. 일부 지역은 부동산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하락하며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다. 환경권과 일상생활의 침해로는 제철소로부터 날아온 분진과 쇳가루로 인해 생산 활동의 외 여가 활동이 위축되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교류가 어려워지고 개인의 피해가 사회적 단위 피해로 확산하여 마을과 지역의 사회교류 활동이 감소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도 심각하지만 공해 문제로 인한 인구 유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로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제철소 주변 환경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밝혔다. 기존의 환경공학적 방법이나 실태조사와 같은 정형화된 접근보다 주민들이 살아오면서 겪고 있는 불안과 불편, 상실감과 소외와 고립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나 제철소 주변 지역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 분야의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환경오염 정도로 인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건강상 질병이 발생되더라도 현행법상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구제의 어려운 이유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등의 각 요건을 피해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등이 국민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 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3월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의 예방,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관리, 구제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녹색연합과 광양반권 지역 주민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며 환경보건법 개정과 제철소 및 국가 산단 주변 지역 주민 권익 보장을 위한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와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안정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권 확보와 공동체 복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제철소 및 국가 산단 주변 지역 사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 법학 전문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2022년 12월 14일 사단법인 전남 녹색연합.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간단히 구호로 구호 발언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3번 제청 부탁드립니다. 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제정하라. 제정하라. 인구 이탈, 노후화, 아이들이 사라진 제철소 주변 마을에는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제철소 및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공해 피해 및 생활사를 조사,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